사주 분석 특강.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개묘년 정사월 임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사주 명식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에 태어나는 사주 경자년 신사월 임신에 해당이 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일간 자체가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양수에 해당이 되면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강수와 같기 때문에 어떤 성질 충분하는 충분지성이 있다.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수의 기본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무토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간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 없고 오히려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봤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4월에 태어나서 연재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자의 통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과 경금을 받기 때문에 이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 경금은 정인 편인, 이것도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예를 들어서 약한 경우에 정편인 혼잡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일지에서 신금을 보는 것이 아마도 큰 핵심 사주의 판을 바꾸는 그런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신금만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사주 그냥 나머지 임술이라든가 다른 글자가 오게 되면 수를 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을 희신으로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신금 인성이 다시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신합하게 되고 금수가 전반적으로 왕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무토로서 제방하는 사주,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호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보는 상황에서는 사주에 있는 원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볼 사주 분석 시간에서 볼 이 사주는 똑같이 임수가 4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래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다행인 것은 자수를 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연지에서 자수를 봤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서 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자수의 뿌리를 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수가 아니라 이거는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양인을 본 것이고요. 이것도 임수가 양인인 자수를 본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투출되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일간 자체가 굉장히 신왕하죠. 신왕, 신강, 이렇게 이건 신왕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굉장히 일간이 왕하고요. 물론 이만큼 일간이, 이 사주는 이 명식에 비해서는 이렇게 일간이 왕하지 않지만 일지 자체의 자수를 봐서 이건 간여지동이 되겠고요. 양인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약한 사주는 아니다.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신강한 사주가 돼요. 신강 사주. 그래서 일간이 임수는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는 뭐예요? 이거는 상관이죠. 양인이 있는 사주가 이렇게 상관까지 있으면 성격 자체가 어떠냐면 극단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성격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일간이 왕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끝끝내 이루고자 하는 어떤 투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투지를 드러내고 한다라고 하면 나라의 어떤 기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잘못된 판단, 자기 욕심을 가지고 투지를 발생하고 지구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 이 월주 자체는 재성이에요. 재성.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재성은 여자, 처첩도 해당이 되지만 유흥, 오락, 여자, 여러 가지 잡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죠. 그 다음에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수생목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머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묘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래 임수한테는 도화는 아닙니다. 도화는 아니지만은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묘유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도화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첨언을 해두시고 첨언을 하면서 생시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일단은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임자의 개수까지 봤기 때문에 다시 이 금수가 왕해지는 것보다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왕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자가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이 명식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자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사시나 이거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사화 하나 빼고는 금수가 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빼고는 금수가 좀 왕해지는 사주. 그나마 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명식도 이 명식과 마찬가지로 사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된다. 신의 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사주도 신의 시, 이 사주도 신의 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일간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사중부터 사중 병화가 용도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무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요거는 신자합하게 되죠. 그래서 수기가 왕해지는데 요거하고 좀 달라지는 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거는 원령을 갖다가 사신 앞에 버려서 사화 자체가 약해져 버렸지만은 요 부신시는 요 자수가 예하고 합을하고 원령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그러면 사화도 뿌리가 있고 무토도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은 사주예요. 요렇게 주어지는 것보다는. 근데 아쉽게도 이 사주가 무신시가 아니라 병오시라는 거죠. 병오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재성이 이렇게 왕하죠. 그 다음에 양일을 보고 양이 도출되었으니까 일간도 좀 왕한 그러한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병우시가 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고 5화까지 보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수가 5화하고 좌우충이 돼요. 좌우상충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양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나의 양인과 재성의 가장 왕한 뿌리가 이렇게 상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화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령에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좌우상충에서 얘가 깨졌다라고 봤을 때 병화는 여기에는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은 왕한데 일간의 뿌리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임자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신강한 사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병오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다시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금이 없다 하더라도 자오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 양인이 아니라 도화의 어떤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오묘유에 해당이 되고 꼭 도화가 아니더라도 재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 그 다음에 유흥오락, 주색잡기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관까지 이렇게 있게 되니까 상관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해내게 되는데 재성을 탐닉하는 것이 이 사주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가 재성을 너무 쫓았죠. 그 다음에 도화의 작용, 상관의 작용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뭐 여자하고 노느라고 여자로 인해서 큰 재산 손실을 볼 수도 있겠고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가지고 재산적인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주색을 많이 밝혔다. 이렇게 주라고 하는 술이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여자죠. 물론 이제 주색을 밝히는 거는 남자만 주색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충분히 주색을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자가 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져. 왜냐면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렇게 좀 바람 좀 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좀 너그러운 그러한 시대죠. 좀 안타까운 시대죠. 헌법상 1부 1처제에
세대에서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면 다른 처 본수를 놔두고 이제 바람을 좀 많이 폈습니다. 좀 뭐 잔란하다 그러죠. 잔란하게 여자 관계를 좀 했던 사주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성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병 자체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심각한 경우 이 사주가 아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에이즈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에이즈까지는 아니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성병을 옮겨서 이혼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부부의 세계에서 그런 이지미애가 만나는 환자가 있었죠. 남자가 바람을 펴서 여자는 바람을 피지 않았는데 여자가 성병에 걸렸어요. 근데 왜 걸렸나를 봤을 때 뭐예요? 그거는 반드시 성관계에 의해서 성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성병을 옮긴 경우죠. 이거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 사주가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좌우충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바는 아니었지만 일간이 뿌리를 뒀던 자수 하나가 우하고 충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재다시 나타난 사주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상관의 작용, 그 다음에 뭐 이런 재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좀 주색과 좀 잡다한 그런 어떤 성관계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불운한 좀 이렇게 절제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